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송쌤의 교육이슈픽은 교육과 관련된 최신 이슈 및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루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교육시장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개념,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코너를 통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안목 및 상식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정한 픽은 바로 공간입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인 학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학습 내용이나 교수자의 역량, 교수 방법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공간과 같은 학습 환경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지요. 하지만 학습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공간이 교육의 화두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교육 이슈픽은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국내외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습 공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쌤의 교육 이슈로 다 같이 픽! (2017년) 일본의 한 유치원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건축상 중의 하나인 모리야마 국제건축상에서 우승을 합니다. 2007년 하타카루 테즈카라는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후지 유치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유치원은 주 사용자인 유치원생의 특성을 공간의 구조와 배치에 적극 반영한 건축물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도넛 모양의 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막다른 골목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붕 위에서 쉼없이 계속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가는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끝없이 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구조의 유치원을 설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넛 모양의 안쪽에는 커다란 중정을 두었으며 원형 지붕과 중정을 계단 및 미끄럼틀로 연결하여 재미있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도 벽을 두지 않아 유치원의 어느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시야에 방해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며 건물 부지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자연스럽게 공간에 연결하여 이를 하나의 놀이기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원하게 오픈되어 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무한질주의 이 유치원은 우리로 하여금 공간이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서울독일학교는 기존의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공간 구성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회전문을 통해 교실과 복도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어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닫이나 여닫이의 네모문에서 벗어나 벽 자체가 회전하는 형태의 문으로 구성하여 복도와 교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고 있습니다. 회전문을 비롯한 벽을 파스텔톤의 푹신한 소재로 만들거나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라운딩하여 뛰어다니다 벽에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했으며 벽에 쿠션을 달아 아이들이 아무 장소에서나 편하게 쿠션을 방석 삼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쿠션 자체가 벽을 멋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학교의 전체적인 공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쉼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의 특성과 학교의 모든 공간이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결합하여 이러한 획기적인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업하여 서울 지역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꿈담교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교실당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동답초등학교는 그동안 급식실이 따로 없어 교실에서 배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배식 전 급식 카트가 미리 복도에 놓여 있었는데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도와 복도 사이에 이동식 카페처럼 작은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점심시간에는 공간에 달려있는 폴딩 도어를 열어 복도에 있는 급식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배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평소에는 박공지붕 모양을 가진 놀이공간, 독서대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주로 평평한 공간에서 2차원적인 이동을 하며 생활을 해왔는데, 이러한 공간을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리모델링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 올라가면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도와 교실 사이 작은 공간 하나의 추가, 이런 작은 발상의 전환이 그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의 변화가 아이들의 정서에 변화를 끼친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포털 인테리어 사이트 오늘의 집은 2021년 CJ그룹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낡고 불편한 지역 아동센터를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선정된 광명시 숲속 지역 아동센터의 공간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터는 지역의 한 상가 건물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다양한 수업과 활동들이 2층의 한 공간에서 운영되어 서로 방해가 되어 집중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공간의 분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데요. 2층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벽을 부수고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되 구역을 정해 수업과 라운지, 음악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3층은 가벽을 통해 휴식 공간과 소극장 공간을 분리하였는데요. 이는 휴식과 수업이라는 다른 요소가 서로 방해받지 않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간의 변화 이후 아이들은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어른들이 내가 좋은 곳에서 즐겁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송쌤의 이슈픽,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학습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4가지 정도로 유추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현재 발달 단계에 따른 니즈를 공간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와 기능을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공간이 아닌 일부 공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 하나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컨셉을 적용하여 기능이 분리된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자녀의 방을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학교의 공간 변화 사례를 되새기며 학습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자녀의 학습 공간을 새롭게 리디자인해 보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송쌤의 이슈픽이었습니다.